몸이 안 좋아? 어? 감기가 나도 감기가 이제 오네. 둘이 붙어 다녀서 둘이 오는 거 아니야 또? 오늘 병원 하나 모르겠다. 병원 가서 야 병원 갔다 왔어? 저요? 안 갔어?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오세요. 그래 빨리 낫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몸살기까지 좀 올라오고 좀 심하다 싶으면은 아예 이제 시간을 내서 그 닌겔 한 대 맞고 한숨 푹 자고 오시면 네, 바로 나. 너희들 빨리 나야 공부를 하니까 알겠지? 약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저 공부해야 돼서 주사 한 대 놔주세요. 바로 놔줘 그냥. 그럼 바로 나. 그래서 사망자들 몸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자 일단 보시죠. 그 너가 풀어온 문제 중에서 조금 손이 필요한 것들은 같이 갑시다. 82번. 부터 앞에서 풀어줄게. 82번. 요거는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이런 그 수식 연산 경험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잘 안 보일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등식이 두 개가 연결돼 있으면 한 개씩 뽑아내라는 소리인데 이게 하나가 숫자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등식은 이렇게 적으라고 준 거야. 2a분의 로그 a b가 4분의 3. 이렇게 4분의 3이랑 엮어야 되겠지, 숫자. 그리고 b분의 18 곱하기 로그 a b가 또 4분의 3. 이렇게 두 식으로 뭔가를 정리하라고 준 거고, 알겠죠? 그때 나한테 a, b를 구해라 이 말인 거지. 알겠어? 그러면 요 식을 정리하면 로그 a의 b가 2a 곱해버리면 2분의 3a가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정리하면 얘 좀 정리해보자. 18 로그 a의 b가 4분의 3b라는 거고요. 잠깐만, 둘 다 a의 b는 아닐 것 같은데 잠시만. 밑에 게 ba의 b. BA죠. 잘못 썼다. BA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BA.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은 봐봐. 3 약분해버리면 6이 되고, 그렇죠? 6 나눠버리면 로그 BA가 24분의 1B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근데 질문이 지금 AB니까, 그죠? 그러면 AB로 정리하자. 요거 정리하면 A는 뭐야? 3분의 2 곱해지는 거니까 3분의 2 로그 A의 B. 이해되겠어? 여기도 뭐 B는 24 곱하기 로그 B의 A가 되겠죠. 얘도 곱하라는 거잖아. 얘도 곱하면 3분의 2 곱하기 24에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A인데 설마 얘가 얼마야? 예. 천천히. 얘 얼마야? 얘 좀 무슨 관계야 이거? 저번 시간 너가 대답한 거 같은데 무슨 관계야? 야 밑과 진수가 딱 뒤집었잖아. 역수 관계. 역수 관계 곱하면 얼마야? 1이죠. 이게 지금 아직 로그가 좀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얘를 보자마자 1로 보여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거지. 알겠죠? 로그끼리 곱셈을 해도 이 A, B 바꿀 수 있으면 바꿔버리면 1, 1이잖아. 1, 1 되는 거죠. 결국이 답은 됩니다. 이렇게 식정리를 이렇게 해서 풀어내라 이런 문제인 거지. 여기 다시 풀어봐. 그 다음 85번. 85번도 너네가 이제 근거계수를 저번 시간에 배우니까 처음 배워서 익숙하지 않은 건데 뭐 적었습니다. 알겠죠? 할 수 있겠죠? 영상 문제니까 안 되면 또 질문해.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할 때 스톱. 여기까지 나오면 뭐 해야 돼? 근거계수 관계. 이게 빨리 익숙해져야 돼. 엄청 많이 쓰는 놈이거든. 그래서 두 분의 합은 예분의 부호받고 3이고요. 두 분의 곱은 예분의 A인 2분의 1입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얘는 뭐 기본 써있는 거고 질문이 뭐냐면 질문 써볼게요. 로그 6 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가 2분의 1이니까 3이겠죠. 3 얘는. 그쵸? 거기 문제 나와있는 거 그지? 그 다음에 2알파에 알파 플러스 1이 있고요. 더하기 마찬가지. 위치 같으니까 좀 편한 거지. 3에 2베타에 베타 플러스 1이 있습니다. 그죠? 합치란 소리야 그냥. 합쳐버리면 로그 3에 곱하면 4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 됩니다. 그죠? 그때 뭐 알파 베타는 알잖아. 얘는 지금 2분의 1인 걸 알고 있고요. 그죠?
이런 모양도 이게 우리가 풀다 보면은 저렇게 합과 곱이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 이미 좀 전에도 풀어봤지만 이렇게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이런 거 엄청 많이 물어보고 알겠지? 지금처럼 알파분의 꼭 1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런 식의 꼴도 되게 많이 물어보고 오케이? 나중에 나아가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되게 많이 물어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하는 그 곱셈공식 툴이 딱 잡혀 있어야 돼. 얘 같은 경우는 전개하면 돼요. 전개하는 거야. 전개할 때 이렇게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될 거야. 그치? 그럼 뭐 바로 알파 베타가 2분의 1이고 얘가 3이니까 대입다 해버리고 여기 집어넣고 산수해버리면 답이 나오고 그런 문제야. 별거 없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물어보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건 또 체크해볼게요. 합과 곱만 준 상태에서 차를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제곱으로 비교하는 거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얘는 지금 가운데 2 알파 베타가 있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몇 알파 베타 해야 돼? 2. 마이너스 2 해버리면 봐봐. 4. 그렇지. 4 알파 베타. 얘 가지고 대입해서 얘를 구하는 거 원래는 알겠죠? 얘는 지문 아니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자주 나오는 거 아시겠죠? 합과 곱을 가지고 많이 물어보니까 챙겨놔라. 오케이? 이건 뭐 근각의수로 대입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 87번 체크 필요한 거 있으면 체크하고 87번 풀어봤어? 체크하고 얘기합시다. 32를 몇 번? 87번? 네. 2의 세제곱 2의 32가 2의 5제곱인데요? 그렇네요. 아니 32 야 2의 세제곱 곱하기 3은 24죠. 8 곱하기 3 아닙니까? 그렇죠? 네. 봐봐 이제 이거 평가원 기출문제인데 네. 이제 이렇게 좀 모양이 잘 안 보이게 일부러 주는 거야. 이걸 잘 만들어야 돼. 잘 봐봐. 지금 3a 더하기 2b가 이제 너 말대로 뭐 로그 3의 2의 5승입니다. 2의 5승이고 굳이 쓰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b가 로그 9의 2입니다. 자 우리가 지수법칙 풀다 보면은 이게 교과서에 이 평가원 그 기출 수능은요 그 시험 범위가 교과서예요. 알겠죠? 뭐 내신도 교과서가 중요하지만 13페이지 잠깐 펴봐. 13페이지 13페이지 했던 33번부터 37번까지의 문제 패턴들의 형태 쭉 기억나시죠? 이런 게 이제 교과서부터 모든 개념들이 다 박혀있는 이제 기본 유형인데 얘네들이 이런 걸 공부했을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푸는 87번 같은 문제를 만드는 거야. 너네가 그런 공부해놨지? 내가 좀 숨겨놓을 테니까 한번 잡아봐 뭐 이런 얘기 알겠지? 얘가 지금 요걸 주고 나서 나한테 뭘 요구했냐면 3a분의 1 더하기 2b분의 1을 구하래. 그죠? 그럼 봐 얘는 이거 가지고 얘를 만들어도 되지만 이게 만들기 좀 어려운 친구들 이거 통분해 보면 6ab분의 올리면 3a 더하기 2b 아니야? 네. 다 나왔네? 대입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죠. 로그 3에 2의 5승 이렇게 쓸까? 2의 5승 그지? 밑에 거는 6 곱하기 요거 정리하면 이게 3의 제곱이잖아. 앞으로 나가면 2분의 1로 나가는 거 이해됩니까? 그럼 2분의 1에 로그 3이 2니까 로그 3이 약분되고 이 약분되고 답은 3분의 5겠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런 문제인데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4점짜리로 어려워지면 다음 페이지 88번은 풀지 마세요. 아직 내분점, 외분점은 뭐 지금은 건드린 게 아니니까 88번은 패스, 이제 빼라. 89번을 볼게요. 90번 앞에서 너는 풀어준 문제긴 하다. 거기 또 뒤에 또 나와있네. 한번 89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너네 입장에서 더 어려울 건데 얘네들이 4점을 만들면 이런 식의 형태를 만드는 거야. 봐봐. 자, 내 양수 A, B, C, K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K 제곱을 구해라. 하고 이제 평가원 기출 4점이죠. 보시면 3의 A승은 5의 B승은 K의 C승이다. 일단 첫 번째 기본에서 이런 거 만나면 선생님 어떻게 알았지? 이런 거 만나면 기억 안 나니? 노트 있냐? 노트 첫 페이지 있을걸? 한번 노트는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읽어라. 적혀 있어 이런 거야.
A의 X승, B의 Y승, C의 Z승 혹은 뭐 로그 A의 X, 로그 A의 B 그렇죠. 얘를 보자마자 이게 1단계승이 안 되면 이거 못 풀어야 해. 가에서 얘를 딱 보자마자 이렇게 나오면 쌤이 T로 매개화 시키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힌트를 3의 A승은 T 5의 B승도 T 이 T로 매개화한다는 건 문제를 T로 엮어서 풀겠다는 소리인 거야. 알겠지? A도 T로 엮을 거고 B도 T로 엮을 거고 C도 T로 엮겠다는 얘기인 거죠. 저 식을 이용해서 풀겠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습니까? 가를 딱 보자마자 는티로 잡는 게 딱 잡혀 있어야 돼. 그러면 는티 잡았어. 그런 다음에 나를 봤어. 로그 C는 잘 봐봐. 로그 2AB 마이너스 로그 2A 더하기 B인데요. 요거 합쳐버리면 로그 2A 더하기 B분의 2A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로그 C랑 로그 얘가 같다는 건 C랑 얘가 같다는 거잖아. 아 C가 2A 더하기 B분의 2AB랑 같다는 얘기구나 까지 나왔습니다. 분수가 배기 싫으니까 양변에 2A 더하기 B를 곱해버릴게요. 그럼 여기 곱해버리면 정리하겠습니다. 2CA가 이 구멍이니까 BC는 2AB다까지 나왔어. 알겠죠? 이 식을 가지고 저런 모양이나 엮어서 나한테 뭘 구하래? K를 구해라가 질문인 거야. 이랬어? 여기서 너네들이 이제 경험치가 딱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 경험치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런 모양을 다룰 때는 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뭐 C분의 1과 같다 뭐 이런 걸로 문제가 많이 풀리는 경험이 있단 말이야. 이해되겠어? 이게 되게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는 데이터 배경부에 배웠던 그런 유형의 경험치가 있는데 그런 식의 모양을 엮어서 얘랑 뭔가를 정리를 하래. 그럼 여기서 저런 모양이 여기에 숨어 있음을 좀 느끼셔야 됩니다. 저런 모양이 어떻게 숨어 있냐면 봐봐. 선생님이 여기에 양변에 A, B, C분의 1을 곱해버릴게요. 자, 이걸 왜 하는 거냐면 우리는 이미 이 모양과는 저런 모양을 뗄래야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뉘앙스를 숨겨놓은 거야. 그러면 A, B, C분의 1을 곱해버리면 얘는 봐봐. C의 약분되니까 B분의 2 더하기 얘는요? A분의 1 얘는요? C분의 2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관계식이 얘랑 똑같은 얘기야. 오케이? 결국 쟤랑 얘를 엮으라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쟤랑 얘를 엮는 건 우리가 해봤죠? 그지? A분의 1부터 만들겠습니다. 양변에 A분의 1제곱. 그러면 3은 T의 A분의 1제곱이 되겠지. 양변에 얘는 얘 만들려면 B분의 2제곱. B분의 2제곱을 하면 5의 제곱은 그죠? 제곱은 T의 B분의 2제곱. 알겠어요? 그 다음에 C분의 2제곱 마찬가지. 양변에 C분의 2제곱 하면요. K의 제곱은 T의 C분의 2제곱. 이해되겠어? 그럼 뭐? 얘 둘의 합이 얘랑 같다는 건 요 지수의 합이 얘랑 같다는 거잖아. 이 두 식을 뭐 하면? 지수의 합을 만들려면 이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곱하면 얘랑 같다라는 거겠죠. 이해되겠어요? 즉, 얘 둘을 곱하면 얘랑 같다고. 3 곱하기 5의 제곱 25가 K 제곱과 같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게 답입니다. 알겠죠? 예. 이런 식으로 숨겨놔 얘네들이. 알겠지? 우리가 많이 풀던 그런 기본 유형들을 많이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꼭 연습 잘 하시고 88번은 풀지 마시고 알겠죠? 그리고 이 수능 유형 지수로그에서는 응용 파트를 손을 대봤는데 그지? 안 되는 게 있었어. 몇 번이야? 처음부터 안 돼? 아니? 처음에 했어? 92번 요거는 선생님 다 풀어줄게. 92번 91번이 3의 3, 6분의 5제곱으로 하고 오케이. 그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자연선에서 3의 6분의 5제곱이 그지? 이런 것들은 뭐 새로 배울 건 없고 풀면서 이제 배우면 되는데 얘가 말을 잘 읽어야 돼. 어떤 자연수에 일단 한글로 쓸게요. 어떤 자연수에 그지? n 제곱근이다라고 그랬죠? n 제곱근이다 이 말인 거야. 얘를 만족하는 n 값들을 찾아봐라 이 말인 거잖아. 그렇죠? 그럼 봐봐. 얘를 그냥 풀면 3의 6분의 5제곱이 어떤 자연수의 n분의 1제곱이니까 그죠? 양변에
n 제곱을 하겠습니다. 이게 복잡하니까. 그럼 결국 3의 6분의 5n 제곱은 자연수가 돼야 돼 이 말인 거예요. 포인트는 이 자연수 문제 푸는 거예요. 이 자연수나 정수 문제는 어차피 찍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n의 값을 구하라는 건데 이거 봐봐. 지수가 분수면 자연수가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n은 누구의 배수가 돼야 되겠어? 6의 배수가 돼. 끝! 이게 답이. n은 6의 배수가 되어야 돼 라는 거죠. 그럼 그 2랑 100 사이에서 6에 대해서 그렇죠. 2랑 100 사이 6의 배수 다 답이 되는 건데 몇 개인지 어떻게 구할까요? 100을 6으로 나눠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 6, 40, 6점 그 나머지가 있겠죠? 16개 있을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이런 거야. 6 곱하기 1부터 6 곱하기 16까지는 100 안에 들어있다는 소리야. 6 곱하기 17 되면 넘어간다는 소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1부터 16까지의 개수이기 때문에 16개다 이렇게 분할을 보통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16개가 있다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의 문제를 풀면서 이런 식의 표현은 저렇게 정리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그게 공부인 거야. 그게 진도고 알겠지? 또 있어? 없어? 거의 조금 안 풀었지? 네. 응, 알았어. 요거 복습 딱 하고 그 다음부터 도전, 또 도전에서 안 되면 또 질문, 도전, 질문 요걸로만 하면 돼. 뭐 새로 뭔가 배울 필요는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풀이를 배우는 거니까 그걸 좀 밀고 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그때 얘기한 대로 24, 25, 26 확률로는 하지 말고 그 다음에 30페이지의 지수로 함수는 이제 저번에 비교용 문제만 정리했는데 복습은 다 했습니까? 네, 목소리가 그때 학교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목소리 했는데 바로 했어? 알았어. 그러고 나서 그 며칠 안 된 사이에 복습한 숙제가 있음을 까먹었네요. 알겠습니다. 여기 파트는 어디냐면 32페이지부터 저번 시간 배웠던 35페이지구나. 여기까지의 문제들은 그 아이들이랑 같이 만나는 그 시간에 풀이해오면 그때 하던가 아니면 개별로 풀이해주는 든가 할게요. 알겠죠? 여기 선생님이 요 사이에 너네들이 문제 정리 잘해야 된다. 일단 어디냐면 156번은 또 지금은 하지 말자. 스킵. 알겠지?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해도 될 것 같고 156번은 하지 마. 157번과 158번은 선생님이 좀 얘기해 줄게. 157번 봐봐. 157번과 158번 둘 다 풀어줄 건데 일단은 157번부터 가볼게요. 157번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이제 뭘 배웠냐면 지수로그 함수로 들어오면 이제 뭐 스토리가 이렇죠. 지수로그 함수 들어오면은 이제 식 관련 문제가 있고 그래프 관련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유형을 분석해 보면 식 관련 문제가 뭐 거의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확실하게 잡는 게 더 중요하고 그래프 관련된 문제는 약간만 배우면 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식 관련 문제 들어왔는데 식 관련 문제에서는 첫 번째 배운 게 비교형, 함수의 최대치수, 그 다음에 방정식 분식 풀이였는데 함수의 최대치수를 할 때 이제 너네가 몰랐던 사실이 이런 거죠. 일단 2차 함수에 대한 최대치수를 구하는 게 잘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갑시다. 요건 이제 구할 수 있습니까 이제? 아래로 불러. 이거 숙제를 안 해서 못 구할 것 같은데. 꼭지 더했을 얼마야? 4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그래서 2가 되죠. 숙제를 안 해서 연습이 안 돼 있습니다. 0부터 5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대입하면 최소야? 양이 아니 자, 개념까지 날아갑니다. 지금 봐봐. 2를 대입한 게 최소고요. 뭘 대입한 게 최대야? 5를 대입한 게 최대입니다. 이렇게 이제 처리하는 게 기본 폼. 요게 돼야 이제 그 함수의 최대치도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내가 잡아주고 넘어가자.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144번에 144번 1번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기억을 살려놓고 들어볼게요. 로그 5 x 로그 5에 x 마이너스 4가 1번 작다 이렇게 나왔어. 이런 게 이제 로그 부등식 그죠? 로그 부등식 풀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지 기억나? 문제 풀기 전에 노트를 봐야 기억이 날 텐데. 네, 노트에 뭐로 적혀있어? 편하고 노트. 필기 때 우리 필기장 보는 거야. 필기한 거 말고 여기다 적혀있어. 진수조 그렇죠. 진수 조건부터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x는 양수해야 되고요. x는 4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둘 다 만족하려면 얘를 만족해야 되겠지. 알겠어? 이걸 잡아놓고 이제 풀 건데 요거는 그냥 합치면 되고요. 1도 로그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바꿔보면 로그 5에 x 마이너스 4 작다 로그 5에 5가 되겠지. 그럼 떼면 되죠? 뗄 때 밑의 크기 확인 1보다 크니까 그냥 떼면 돼. x제곱 마이너스 4x가 5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보다 작다 x 마이너스 5와 인수분해서 이렇게 할게요. x 플러스 1 답이 뭐야? x는 5보다 크고 일단 사이값이 있어. 네 그렇죠. 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가 크고 5보다 작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답이 이게 아니야. 왜?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그러면 교집합을 구하면 4보다 크고 5보다 크게 푸는 거야. 기억났지? 진수 조건 챙기고 나서 풀어야 돼. 진수 조건부터 챙겨놓고 그 다음 문제 풀을 하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런 건데 자 이런 류의 문제 중에서 좀 어렵게 나오는 게 이건 체크만 딱 해놓고 나중에 너가 이제 복습을 풀어봐. 157번 같은 문제 어려지는 거야. 자, 서영이 선생님 정리해줬는데 아마 영상으로 보는 아이언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얘기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영이를 통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y는 fx가 있어요. y는 gx가 이렇게 있습니다. y는 gx. 이 교점을 x는 알파, 요 교점의 x좌표를 베타, 요 교점의 x좌표를 감마라고 보겠습니다. 그때 첫 번째 질문 fx는 gx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 얼마지? 잠깐만. 그래프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 방정식의 실은 어떻게 구합니까? 교점의 x좌표. 그럼 얼마야? x는 알파 또는 베타 또는 감마죠. 그렇죠? 왜냐면 이 방정식의 숨은 그래프적 의미가 y는 fx를 그리고 y는 gx를 그려서 만나는 교점, 같아지는 게 교점이니까, 그죠? 교점의 x좌표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fx가 gx로 작은 얘의 해를 구해라. 이러면 어떻게 돼? 자, 잘 불러줘봐. 다음 뭐야? 뭐냐고. 무슨 의미야? y는 fx라는 그래프가 y는 gx보다 작다라는 게 우리가 그래프를 보는 거는 함수값을 보는 거니까 높이를 보는 거죠. y좌표 보는 거니까 y좌표 즉 그래프의 높이가 더 아래에 있는 범위, 그래프가 아래에 있는 x의 범위를 있는 거죠. x가 크고 또는 네, 답 맞습니다. 또는 뭔 소리야? 너 지금 여기 얘기한 거 아니야? 여기가 작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기. 또는 어디 있어? fx가 이거니까 gx보다 아래에 있는 게 어디냐고. 여기 아니냐고. 그죠? 그래서 요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딱 그래프 보고 쌤 잠깐만 얘를 만족하는 거야. 그래프 보고 저쪽 부분이니까 알파보다 왼쪽이니까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베타 가마 사이니까 베타보다 크고 가마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써야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그래프를 딱 보고 얘보다 왼쪽이 일단 더 낮으니까 그 범위가 이 범위에서는 fx가 더 밑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지. 베타 감마 사이도 fx가 밑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요 해석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수투에도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뒤로 가면 잘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봐봐. 157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7번입니다. 이제 가보시죠. 157번입니다. 선생님 자 그래프를 볼게요. 이제 그래프가 나오면 너네가 되게 어려울 거란 말이야.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하나 꽂혀 있습니다. 여기 교점이 4라고 나오고 여기 7, 여기는 1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는 5입니다. 뭐 이런 상태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1이고요. 요거는 뭐 그냥 이름이 요거는 이제 y는 fx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래프를 주고 나한테 이걸 풀래. 로그 3의 fx 플러스 로그 3분의 1의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풀어라 라고 나왔어.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지금 fx는 식을 몰라요. 식을 모르는 상태인데 얘를 풀어라 나온 거야. 그래프를 줬다는 건 그림을 통해서 풀라고 준 겁니다. 알겠죠? 자,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이거 잘 들어야 돼. 제일 먼저 할 일은 이거 로그의 비교 형태의 로그 분호식이니까 진수 조건부터 확인해야죠. 오케이? 자, 진수 조건은 fx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알겠어? 그리고 x가 1보다 커야 돼. 요거 만족해야 돼. 자, fx가 양수가 되는 걸 체크해 볼게요. fx의 양수라는 건 y는 fx가 y는 0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어디겠어? y는 0이 이거죠. 얘보다 fx가 위에 있어야 돼. 여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풀면 봐봐. 요만큼이니까 0부터 7까지만 봐야 돼 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근데 또 그 여기서 나온 진수 조건이 x보다 크다니까 결국 진수 조건에서 1보다 크고 x는 7보다 작아야 돼. 요게 먼저 튀어나온 거야. 알겠어요? 요건 기본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 1이 여기 있고요. 7이 여기 있잖아. 여기 사이만 볼 거야 라는 거야. 나머지는 필요 없어. 관심 없습니다. 그때 얘를 풀어라 이렇게. 그럼 지금 선생님이 먼저 첫 번째는 진수 조건만 확인한 거야. 이제 문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문제를 풀려고 딱 봤더니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지. 위치 같아 볼 거 아니야. 3분의 1 정도는 3으로 바꾸는 게 되게 쉬워요. 왜냐면 얘는 3분의 1은 3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앞으로 빼버리면 얘는 그냥 얘가 마이너스 돼. 이해됐어?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 또 분수가 나오니까 선생님 그때 얘기했죠. 분수가 나오면 합치지 말고 넘기라고 그랬죠. 그럼 결국 얘는 로그 3의 fx가 로그 3의 x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 이런 의미인 거지. 그럼 이제 떼면 되겠죠? 뗄 건데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동호 밖에 안 바뀌어. 부동호 뭐라고? 부동호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자, 똑바로 써요. 그래서 얘를 풀면 된다는 거죠. 자, 얘를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있는 의미가 뭐라고? y는 fx를 그려서 얘가 y는 x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를 구해라 이 말이잖아. 그치? 작은 범위를 구해라. 우리는 지금 1과 7 사이만 보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그래프에서 이 범위에 해당되는 게 얼마야? 네가 봐봐. fx가 y는 x-1이 직선이야. 직선보다 fx가 작은 범위 어디요? 1부터 4까지? 아, 여기부터 여기 사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 사이 가만 넣어볼게. 여기가 fx 값이죠? 여기가 직선 값이죠? y좌표니까 누가 크니? fx가 크니? 직선이 크니? fx 크죠? 우리 뭐 찾는 거니? 그럼 저기야, 저기 답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요? 4부터 7까지죠. 이게 빨리 잘 보여야 돼. 요게 잘 보여야 수투에서 하고 있는 극한도 잘 보일 것이고 뒤에 배운 미분에서 그래프 잘 보일 거야. 이게 다 연결은 돼. 이게 함수 파트니까. 알겠어? 그래서 여기야 여기. 그러면 1부터 7 사이에서 fx 작은 건 4부터 7까지네요. 이게 이제 가볍게 빨리 보이도록 눈을 길러야 되고요. 그러면 4부터 7까지가 답인데 봐봐. 여기에 는이 있잖아. 그럼 여기서 나온 답은 x는 4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여기 는이 있어야지. 근데 얘가 답이 아니라 얘를 만족하면서 진수 조건 만족해야 되니까. 그러면 4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는이 빠져야 되겠죠. 정답. 이렇게 정확히 보여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거 배우시면 별로 딱 치시고요. 아주 어렵고 너네 입장에서 그죠? 어렵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런 해석이 돼야 되니까 잘 연습을 해놓길 바라겠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37페이지로 넘어오면 158번은 아마 풀기는 어려울 건데 일단 냅두고 다음에 풀어주고요. 159번은 하지 마세요. 알겠죠? 159번은 하지 마시고요.
아닌데 잠깐만요. 5A1 159번 풀어도 되겠다. 요거는 X를 지웁시다. 네, 그냥 푸는 걸로. 근데 좀 어렵게 할 거예요. 쌤이 다 풀어주긴 할게. 도전해봐. 뭐 안 되면 친구들 집어넣어도 돼. 이건 계산 문제니까. 알겠어? 그리고 오늘 160번부터 나와 있는 이 지수로감수의 두 번째, 식관료 두 번째 이야기 하면 식관료 끝나는 거야. 그 말이 지수로감수 70% 끝나는 거야. 알겠죠? 그걸 할 테니까 지금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 자, 가보시죠. 이제는 지수로감수의 비교형 문제는 그렇다. 그거 가지고 이제 풀고 주변 모든 일들을 이용해서 빨리 진행을 하고요. 지금 그 쌤이 뭐 따로도 얘기했지만 한 여름방학 지금까지는 학습량의 많은 양이 수학이 차지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또 빠른 진도 진행해서 이 정말 완전 기초가 되는 개념들을 빨리 나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요 지수로감수 식 관련하고 그래프 관련할 때쯤에 2단원이 삼각함수인데 삼각함수는 내용이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 오프강 다 진행하면 또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쌤이 또 짧은 미션 프린트를 하나 주고 강의를 던져드릴 겁니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공부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파이팅 해라. 자, 가시죠. 시간형입니다. 오늘 37페이지에 오늘 배운 테마가 한 개야. 저번에 우리가 비교형을 배웠는데 비교형은 이제 비교적 말 그대로 식을 정리하면은 항이 하나 이렇게 나오거나 함수 문제는 항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문제에서 대부분이 이제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 부등식 연결되는 패턴의 문제를 배웠다면 오늘은 큰 테마가 두 번째 치환형이에요. 치환형. 치환형은 말 그대로 치환해서 풀 수밖에 없는 문제의 구조를 얘기하는 건데요. 페이지 좀 펴봐. 노트 펴보면 적혀 있어. 치환형은 문제 모양이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런 모양이 나오면 우리는 치환으로 풀 건데, 알겠지? 자, 지수함수에서 나오는 치환형은 뭐가 있냐면 밑은 뭐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A의 2x승, A의 x승, 그 다음 상수항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문제를 만든다면 물론 문제의 유형은 또 세 가지야. 함수를 주고 최대체수 묻거나 방정식의 어떤 그 근을 구하는 문제 주거나 부등식 문제 줄 거야. 알겠죠? 근데 모양이 저번처럼 하나의 항으로 탁탁 정리될 수 있는 모양이 아니라 항이 최소한 3개 이상 나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합칠 수 없는 형태들을 주는 문제 치환형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A의 2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승이 하나의 세트, A의 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 또 하나의 세트, 그럼 상수항도 또 나와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다가 이런 문제나 이런 문제 나오면 걔는 치환형이에요. 로그 쪽 치환 형태는 로그 AX의 전체 제곱. 얘는 정리할 수 없거든. 로그 AX 이렇게 나와 있는. 마치 상수항 이렇게 항이 여러 개 나오는 이런 것들 치환 문제입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적어주자면 뭐 예를 들어서 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로그 A의 X 제곱이랑 전체 제곱이랑 로그 A의 X의 제곱은 이거 다른 거는 이해되시죠? 다릅니다. 왜냐면 얘는 진수에만 제곱이 들어있기 때문에 2를 내릴 수 있지만 얘는 내릴 수 없어요. 이건 더 이상 정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다야 그냥. 알겠지? 이런 걸로 나와 있는 문제들인 건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오늘 배우는 그 풀이하는 훈련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때 이런 문제들을 하려면 말 그대로 치환을 진행할 건데 치환을 진행하면 우리가 뭘 신경 써야 되냐면 범위에 신경 써야 돼요.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치환을 하면 범위가 중요하다. 이거 무슨 의미인지 이따 배우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이라면 근의 형태가 바뀔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환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치환을 했을 때 생기는 환경 변화를 정확히 따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뭘 치환할 거냐면 A의 x승을 t로 치환해서 풀 거예요. 그러면 얘는 t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t가 되겠죠. t로 바꿔서 풀 건데 그럼 t에 대한 2차 방정식, 2차 함수 뭐 이런 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때 얘를 t로 치환하면 잘 봐봐. 우리가 A의 x승을 t로 치환한다는 소리인데 그럼 봐. 이 A라는 놈은요 우리가 밑이라고 해서 밑은 조건이 있습니다. 양수이면서 1이 되면 안 돼요. 로그에서 배운 거지만 그 조건은 둘 다 만족을 하는 거니까. 얘는 이름이 지수죠. 지수. 그죠? 얘 이름 뭔지 알아? 진수입니다. 진수. 이 곱한 결과가 진수죠. 로그로 하면 진수 자리에 들어가는 놈이지. 진수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진수 조건 뭐였지? t는? 진수 조건. 진수는 0보다 커야 돼요. 얘는 음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x가 음수더라도 얘는 절대 음수 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밑이 양수이기 때문에 2의 x이다 치자. 여기에 내가 만약에 선생님 x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2의 마이너스 2는 4분의 1이죠. 음수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x는 모든 실수가 되더라도 이 지수 전체 값은 항상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얘를 t로 치환해버리면 t는 항상 양수가 됩니다. 이런 범위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범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치환하는 순간 t로 바꿀 거기 때문에 t는 양수다라는 걸 잡아놓고 풀어야 돼. 이해되겠어?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얘가 좀 어려워요. 얘는 요런 놈도 나오고 요런 놈도 나와 있는 이제 문제를 만나면 이게 모양에서 잡혀야 돼. 이런 게 나오면 얘는 이걸 치환하는 거야. a의 x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승을 t로 치환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t로 치환하면 봐봐. 이 자식을 내가 t로 치환하겠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이걸 제곱한다고 바로 얘가 되는 게 아니거든. 왜냐면 a의 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을 제곱을 하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곱한 거에 2배가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우리는 얘를 t로 치환한 거니까 이게 t 제곱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얘를 t로 표현하려면 2를 넘겨서 t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t로 치환하면 얘는 t 제곱이 아니라 t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알겠죠? 문제를 치환한다라는 건 x로 되어 있는 문제를 t로 바꾸겠다는 거니까. 알겠죠? 저래서 바꿔서 풀 거예요. 그럼 얘도 이제 우리가 치환을 진행하면 뭘 신경 써야 돼? 범위. 얘도 t의 범위가 나와요. 얘의 t의 범위는 어떻게 나오냐?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t가 2보다 크고 낮다는 범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2가 튀어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이 2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라고 한다면 이 2의 출현 배경은 산술기하 부등식 때문에 튀어나온 건데, 오케이? 아마 너네들이 그죠? 산술기하가 뭔지를 모르실 거기 때문에 자, 이것들이 보일 과정입니다. 정리는 하겠습니다. 산술기하 되게 중요한 거야. 저번에 때 2차 방정식, 2차 함수 관련 얘기도 중요하지만 산술기하도 너무 중요해요. 그죠? 그것도 필기가 필요한데 거기 아마 나와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지금 필기죠. 그렇게 그 산술기하 평균은 엄청 중요해. 여기서 처음 배우지만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이거는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산술기하가 뭐냐면 필기장에 있으니까 산술기하 부등식. 원래 명칭은 산술기하 부등식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이런 부등식이야. 어떤 두 양수가 있으면 이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 그냥 가볍게 들어. 산술 평균은 우리가 원래 평균 구하는 방식. 점수가 두 개가 있어. 평균을 구할 거 어떻게 구해? 더하고 2로 나누잖아. 이런 걸 산술 평균으로 불러요. 기하 평균은 뭐냐면 둘을 곱해서 루트를 씌운 게 기하 평균이야. 알겠죠? 이건 뭐 이름으로 듣고 알겠지? 어떤 양수 값이 있을 때, 두 양수 값이 있을 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비교하면 항상 상수 평균이 크거나 같아 라는 이 부등식을 우리가 산술 기하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요걸 이제 우리는 문제 푸는 입장이니까 이 모양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양변에 2를 곱해서 두 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항상 2루트 둘의 곱보다 이렇게 외울 거예요. 요 부등식을 산술 기하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얘는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에요. 이런 용어들 다 익숙하게 알아봐야겠죠. 그 용어에 대한 팁은 요거는 필기해보세요. 뭐냐면 항상 성립하는 방정식, 성립하는 등식을 뭐라 부르는지 알아? 이걸 항등식이라고 해요. 항등식. 예를 들면 뭐 2x 플러스 x는 3x 이런 게 항등식이에요. 왜? 당연한 말이잖아. 쉽게 말하면 그렇죠. 당연한 말인데 x에 뭘 대입하든 항상 성립하잖아. 이런 건 항등식. 알겠죠? 그리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이거는 뭐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는 거야. 쌤이 이런 멘트를 쓸 거니까. 알겠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라고 불러. 절대 부등식. 용어야, 용어. 알겠죠? 그래서 산술기하 부등식은 그냥 엄청 많은 절대 부등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산술기하 부등식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산술기하 부등식입니다. 알겠죠? 그럼 요게 항상 성립한다라는 건데 쌤이 왜 항상 성립하는지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증명이 쉬우니까 봐봐. a 더하기 b 마이너스 2 루트 ab 요거 이렇게 분리시켰을게요. 요거 맞지? 그치? 자 여러분 a는요 루트 a를 제곱한 거지, b는 루트 b를 제곱한 거지.
2 루트 A, 2 루트 B가 되겠죠? 위에 요거지. 제곱 더하기 제곱의 곱이 2배잖아. 이거 인수분해 하면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을 전개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공부가 여러분 이 부등식은 얘랑 똑같은 거 맞지? 자,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요. 항상 0보다 커 나왔죠. 얘는 절대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항상 성립하면 선생님 증명한 거야. 이해됐어? 자,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케이스가 얘는 대부분 제곱했기 때문에 양수일 건데 0이 되는 케이스가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가 0이 되면 돼. 얘가 0이 될 때만 얘가 0이 되는 거지. 얘가 0이 아니면 제곱을 했으니까 0보다 크겠죠. 자, 얘가 0이 되는 기준은 A랑 B가 똑같으면 0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 쓰냐면 자,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건데 능이 성립하는 조건은 A랑 B가 똑같을 때 능이 성립돼. 요거를 이렇게 쓰는 거야. 등호는 A랑 B가 같다일 때 성립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게 산술기하 부등식입니다. 알겠죠? 요 폼이 그러면 글로 배우세요. 산술기하 부등식은 이렇게 외워. 두 수의 합이 항상 크거나 같다 2 루트 두 수의 곱. 이렇게 글로 외워. 두 수의 곱. 이렇게 글로 외우세요. 이해됐습니까? 자, 쌤이 이런 공식을 알려드릴 때마다 뭘 같이 적어주냐면 저번에 쌤이 왜 2차 방정식의 근거학에서 알려줬죠? 그때 내가 중요하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사용 시기를 정확히 외워놔야 돼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과 계수 관계의 사용 시기 기억나십니까? 틈 날 때마다 노트 보세요. 노트 진짜 완전 센 거 다 외워야 돼. 그렇지? 쌤 이렇게 했어. 1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을 뭐뭐를 하면 근과 계수란 소리야. 2번 요거는 너 필기장에 안 적어놨겠지. 저번에 노트에 적어놨다면서 다 옮겨놔라. 2번 그 두근의 성질 문제 부호나 비나 차나 뭐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거기 필기장 찾아볼 없을 거예요. 저번에 쌤 필기 준 거니까 일단 듣기만 해. 3번 2차 방정식에 근이 필요한데 인수분해 안 될 때 그럴 때부터 근원을 써봅니다. 좀 그런 식인데 얘도 마찬가지야. 산술기하 부등이 쓰는 사용시기가 정해져 있어. 이 사용시기 얘가 중요한 거야. 사용시기. 자,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 괜찮냐?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 첫 번째 양수 조건이 무조건 있어야 돼. 오케이? 두 번째 합과 곱의 모양이 같이 여기 두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최대 최소를 물어보거나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 이 범위를 물어보는 건 최대 최소 똑같은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x의 최소값이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해되겠어? 같은 얘기겠죠. 3번 합과 곱의 모양이 같이 나와 있거나 또는 역수 모양이 나오면 걔는 산술기하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개별 케이스가 아니라 세 개를 다 만족하면 100% 산술기하 문제라는 소리야. 알겠죠? 저번 시간 정리해준 그 근각에서는요, 뭐 1번도 근각에서, 2번도 근각에서, 3번도 근각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세 가지 케이스를 얘기하고 얘는 세 가지 상황을 다 만족할 거야, 한 문제가. 이거 만족하면 이건 100% 산술기하 문제라는 소리. 예를 들어서 봐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산술기하는 문제 마지막이나 문제 스타트 라인에 필요할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문제를 막 풀었는데 계산 결과가 뭐 A가 양수고 B가 양수인데 힌트가 뭐 2A 더하기 3B가 뭐 5라는 게 나왔어. 근데 갑자기 A, B에 최대값을 본 거야. 이게 나온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게 정확하게 암기가 돼 있어서 막 풀다가 선생님 양수 조건에 최대 최소? 그럼 산술기하가 의심이 돼야 돼 이미. 1번 이거 만족했으니까. 거기에 뭐가? 합과 곱의 세팅이야. 그죠? 100% 산술기하 문제예요. 그러면 얘는 산술기하 쓰기만 하면 돼. 산술기하 써볼게. 자, 얘와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 쓸 거야. 힌트가 얘가 나와 있으니까. 산술기하는 글로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자, 산술기하 쓸게요. 두 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항상 2루트 둘의 곱 6AB. 요거 이해됩니까? 얘를 항상 만족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5인 건 알고 있잖아. 5보다 크거나 같다 2루트 6AB. 난 AB의 범위가 궁금한 거는 게 양변 제곱 25는 크거나 같다 4, 6에 24AB. 이해됩니까? 나누면요 24분의 25보다 AB는 작거나 같다. 이게 항상 성립할 거야. 그 말은 AB의 최대값이 쟤라는 거죠.
이렇게 풀린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자 마찬가지로 자 이해가 볼게요. 나 지금 이제 일로 본론 돌아옵니다. 이런 류의 문제를 풀기 위해 치환을 했는데 치환하면 뭐가 중요하다고? 범위가 중요하다고. 알겠죠? 그래서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 A의 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을 T로 치환했으니까 이 식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얘 범위가 궁금한데 A의 X승은 이거 양수야 음수야 부호를 몰라. 이거 A의 X승 이 항상 양수야 항상 음수야 아니면 범위 몰라. 양수죠. 지수식은 항상 양수면 내가 되겠죠. 알겠죠? 자 얘가 양수면 얘를 역수하면 얘잖아. 얘도 양수겠죠. 양수 조건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죠? 내포되어 있는 상태인 거지. 그때 범위를 요구했어. 이런 생각이 나요. 쐐기를 박죠? 역수 모양이야. 100%의 산술기하 문제. 그러면 산술기 써볼게요. 얘와 얘가 지금 산술기 쓰는 거야. 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루트 둘의 곱. 둘 곱하면 얼마야? 1이겠죠. 그럼 얘는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해서 이가 튀어나온 거야. 이랬어? 그럼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ax 곱하기 4 곱하기 a의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한 상황이야. 어떤 문제 이상하게 나와서 그러면 t의 범위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물론 거의 대부분의 문제 다 이렇게 나와요. 얘를 외우면 돼. 근데 만약에 이게 변형됐으면요 이건 내가 구해야 돼. t로 치환해서 범위를 구해야 되겠지? 역수 모양을 띠고 있죠. 정확히 역수는 아니더라도 모양새가. 그럼 산술기로 풀면 돼. 자 둘의 합은 그거 나왔다 2루트 둘의 곱 곱하면 4일 거 아니야. 그치? 얘는 4겠지. 그쵸? 얘는 4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물론 얘는 봐봐. 우리가 얘는 기본 폼의 문제를 외울 거기 때문에 얘를 t로 치환하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그냥 암기. 이거 하나 구하자고 산술기가 쓰는 건 좀 오바니까. 근데 산술기하는 필요하긴 합니다. 알겠죠? 이 내용 잘 기억하시고 쟤는 치환하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자 이런 문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것도 치환 형태입니다. 로그 AX의 전체 제곱이나 그놈이나 상수항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치환 문제입니다. 누굴 치환하냐? 로그 AX를 T로 치환할 거예요. 오케이? 얘를 T로 치면 얘는 T. 얘는 T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도 이제 우리가 범위를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자 봐봐. A의 이름이 뭐지? 밑. 밑은 조건이 있어요. X의 이름이 뭐지? 진수. 조건이 있어요. T의 이름이 뭐지? 이 T의 이름은 이게 지수입니다. 지수. A의 T 승 X다 이 말이잖아. T는 지수인데 지수는 조건이 없어요. 얘는 범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굳이 얘기하면 얘는 모든 실수인 거죠. 따로 범위를 적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치환한 다음에 치환한 문제로 바꿔서 그 문제를 풀어주면 돼. 이게 이제 이 내용이야. 이해되겠어? 자 문제에 적용해볼게. 오늘 배우는 그 진도 내용은 요게 답니다. 알겠죠? 요만큼만 이해하시면 되고 저런 모양이 나오면 치환해서 푸는구나. 어떻게 푸는지는 이제 문제를 봐야 될 것이고, 알겠죠? 치환해서 풀면 됩니다. 그리고 저런 걸 하기 위해 이런 산술기하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되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봐봐. 이제 문제 적용해볼게. 자 쌤이 문제 적용하는 것도 봐봐. 어차피 세 가지야. 이런 모양에서 푸는 함수의 최대치수 문제, 방정식 풀이, 부등식 풀이. 이런 모양에서 푸는 함수의 최대치수 문제, 얘는 방정식 부등식 잘 안 나오니까 패스하고. 이런 모양에서 푸는 방정식, 부등식, 함수 최대치수 이렇게. 그러니까 각 모양마다 세 가지 유형들이 있는 거지. 함수를 주고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 방정식, 부등식 푸는 문제 뭐 이런 게 있겠죠. 알겠죠? 자 가볼게요. 자 160번입니다. 160번입니다. 보세요. 자 x가 쌤 161번으로 갈게요. 마이너스 1부터 x가 2까지 있는 범위에서 y는 너네가 이거 이렇게 봐야 되지 봐. 4의 x승은요 2의 2x승이야. 이건 이해되지? 그리고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승은요 2의 2승 곱하기 2의 x승이에요. 이것도 이해되겠어? 2의 x 플러스 2승은 2의 2승 곱하기 2의 x승이기 때문에 4 곱하기 2의 x승이겠죠. 치환형 문제는 얘를 다 분리시켜 버려야 돼. 비교형 문제는 이게 냅둬야 되겠지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1입니다.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봐라 라는 거죠. 이해되겠어? 자 문제를 보자마자 매칭하고 꼭 노트 보면서 문제 풀어. 매칭하면서 이거 치환 문제 맞지? 2의 x승과 2의 2x승 있잖아. 이런 치환 문제 알겠지? 자 치환 문제 1번이 된 거죠.
누굴 치환할 거야? 첫 번째 2의 x승을 t로 치환할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원래 여기 x의 범위가 없었다면 t의 범위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크다가 나와야겠죠. 알겠죠? 근데 이 문제는 x의 범위가 잡혀있기 때문에 t의 범위도 얘가 아니에요. 왜? 이 x에 따른 t의 범위 필요한 거지. 범위가 바뀌겠죠? 자 범위 어떻게 쓰냐면 잘 봐. 자 2의 x승을 t로 치환하면 요거 우리 비교해서 배웠죠? 리치보다 크니까 x가 크면 이 값도 클 거고 t도 클 거고 x가 작으면 t도 작겠지. x가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1이야. 그걸 대입해. 2의 마이너스 1승 2분의 1이죠. 그게 가장 작은 t 값이 될 것이고 이해돼? x에 2를 넣어버리면 4죠. 그게 가장 큰 t 값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 문제 풀 때 이 범위로 푸는 거야. 얘로 푸는 거 아닙니다. 범위가 바뀌어야죠. 여기 있는 모든 문제는 t로 바뀔 거니까. 자 그럼 문제 바꿀게. 문제 바꾸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1이고요. 범위는 2분의 1부터 4까지만 보면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자 그 다음 여기서 자 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최대와 최소는 이 함수의 x 값을 구하는 거야 y 값을 구하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 함수값, 시계값 싹 다 y 값입니다. y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x라는 놈을 t로 바꾸긴 했지만 y는 건드린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값을 구하면 그게 답이 될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다시 위로 적용할 필요는 없는 거야. 이해되겠어? 어차피 함수의 최대치수는 y 값이니까 y는 안 바꿨잖아 내가. 그럼 그냥 얘의 최대 최소 구하면 그게 정답이야. 치환만 딱 하면 그냥 2차 함수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라 이 말인 거죠. 구하겠습니다. 아래로 볼로 꼭지점 t좌표가 앞에 문제 풀었다면 익숙했을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2예요. 이해되겠어? 2분의 1부터 4까지지? 이 간격 잘 봐야 돼. 2분의 1은 1.5 간격이니까 4보다는 가까울 거야. 그걸 t로 확 내기 그려야 돼. 2분의 1 가까이 그려. t는 2분의 4는 얘보다 간격이 넓으니까 확 가라고 돼. t가 확 나게. 그림은 여기만 볼 거야. 이해되겠어? 여기 보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최소값 t가 얼마일 때? 2일 때 이 대입하시면 최소값 4-8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최소값 구했고요. 최대값 4를 대입한 거. 16, 16 사라지니까 여기 1입니다. 1. y값 최대값. 끝. 요런 범위. 이해되겠어? 2차 함수의 최대치수가 딱 잡혀있다면 뭐 이런 문제 어렵지 않죠. 체크되겠습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볼게요. 체크해 놔. 165번입니다. 165번입니다. 보시죠. y는 2의 2x승 더하기 165번이거든. y는 봐봐 가로하고 가로를 이쁘게 쳐놨어. 9x승은 3의 2x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2x승 그죠?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x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승 더하기 3입니다. 얘의 최소를 구해라. 그죠? 모양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야 돼. 너희들은 저거 펴져 있을 거니 보면서 알겠지? 아 치환 문제. 누구를 t로 치환해? 3의 x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승을 t로 치환해줘. 그럼 t의 범위는? 2보다 커. 이건 암기. 알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지? t제곱 마이너스 2. 이건 뭐 2a 및 암기. 알겠습니까? 자 t로 바꾸면요. y는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고요. 얘는 마이너스 2t가 되고요. 더하기 3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때 t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문제는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최소 구하면 돼. 또 끝! 그냥 2차 함수 문제야. 그러니까 치환 한 번 해서 이 문제를 간결하게 만드는 게 문제인 거지. 이거는 뭐 계속 똑같은 문제인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래로 볼로 꼭지점 t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b 1이겠네. 그죠? 범위를 2보다 크거나 같다야. 2는 얘보다 오른쪽이니까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나한테 그림을 여기만 보라는 거야.
이래서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바라 이거지. 오케이? 그럼 얘는 최대값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거야. 최소값만 물어봤잖아. 그렇지? 그러면 최소값은 t 얼마 대입한 거? 자, 정신 집중하시고요. 2보다 크거나 같은 미래법 보는 겁니다. 여긴 보는 게 아닙니다. 아, 얼마? 2를 대입한 게 최소값입니다. 400에서 사라지고 답은 1이겠죠. 정답이 1이겠어? 체크해보시고. 비교적 간단한 거야. 알겠지? 형체수는 치환하는 툴만 딱 알면 돼. 됐어요? 자, 이제 168번 갑시다. 자, 로그 함수의 최대치수. 지금 쌤이 뭘 정리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 유형인 함수의 최대치수에 들어있는 치환형 다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168번에 2번을 보겠습니다. 168번이 2번입니다. y는 로그 3분의 1의 x의 제곱 더하기 로그 3분의 1의 27x 4제곱 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라. 다음 x의 범위는 1부터 81까지다. 상황이 됐습니까? 자, 너네가 실전 상황에서 이런 걸 만나면 아무래도 밑이 1보다 작은 건 풀기가 좀 짜증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이라면 이렇게 하면 좋아. 로그 3분의 1에 x의 제곱을 만났으면 이렇게 하자. 로그 3분의 1 x 만났으면 얘는 3의 마이너스에서 빼버리면 이거 마이너스 로그 3x거든. 요거 이해되겠어? 요거 때문에 이걸 바꾸면 나요. 그러면 이 문제를 y는 봐봐. 마이너스 로그 3x인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쓸 필요는 없어.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되니까 로그 3x x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3의 27x의 제곱 이렇게 쓰나. 그래서 요거 분리시켜서 풀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 나왔는데 선생님은 그냥 밑이 1보다 작은 상황도 좀 풀어줄 필요가 있으니까 그대로 살려서 풀어볼게. 알겠지? 자, 먼저 할 일은 얘는 일단 요 모양 때문에 이거 100% 치환 문제야. 로그는 뻔해. 전체 제곱 있어? 치환해서 풀어야 돼. 그냥 못 풀어야겠지. 자, 이거 치환 문제인데, 자, 봐봐요. 얘는 뭐 치환하면 되고, 여기 모양을 지저분하니까 이거 찢어야 돼요. 치환하려면 이렇게 한 개만 딱 있어야 되니까. 자, 요거 찢는 것부터 할게요. 로그 3분의 1에 27x 4제곱입니다. 알겠죠? 이거 마이너스 빼서 3으로 놔두고 찢으면 더 쉬운데, 쌤 일부러 그냥 3분의 1 살리고 와볼게. 봐봐. 찢으면, 로그 3분의 1에 27. 더하기 로그 3분의 1의 x의 4제곱. 여기까지 되겠어? 그죠? 자, 로그 3분의 1 27 이게 얼마지? 이거 얼마냐? 얘기해봐. 얼마야? 이거잖아요. 네. 얼마야? 계산하면 앞으로 떨어지면 로그 3 로그 3에 마이너스 하면 3은 성질이잖아. 이 p분의 q하고 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3이잖아. 여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 얼마야 이거? 1이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알겠습니까? 이건 마이너스 3이야. 자, 분리한식 쓸게요. 봐봐. 자, 식은 이렇습니다. 한번 정리했더니 로그 3분의 1에 x 전체 제곱. 요거 정리하면 이거잖아. 그치? 플러스 4 로그 3분의 1에 x 마이너스 3입니다. x 범위 1부터 81까지. 일단 정리를 한번 하라고 깔끔한 식으로 주진 않았습니다. 상황이 됐으니까 보세요. 자, 치환 문제 확실하죠? 치환할게요. 로그 3분의 1의 x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만약에 잘 들어. x의 범위가 없었다면 얘는 그냥 모든 실수야. 로그는 원래 범위가 튀어나오지 않아. 근데 1부터 81까지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t의 범위 나와요. t의 범위 써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밑이 1보다 작아요. 그러면 x의 작은 걸 넣은 게 큰 걸 거고 큰 걸 넣은 게 작은 걸 거야. 이 앞뒤가 크기가 바뀔 거 아니야. 그럼 82를 집어넣은 게 최소값이고요. 1을 집어넣은 게 최대값입니다. 82를 집어넣어버리면 로그 3분의 1에 81이 3의 4승이니까 이거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게 얼마겠어? 그렇죠. 마이너스 4보다 커나왔고 이해됐어? 1을 집어넣어버리면 로그 3분의 1은 얼마야? 1은 얼마야?
로그 3분의 1이 얼마야? 3 마이너스 1. 네, 로그 3분의 1이 얼마야? 모든 로그의 1이 얼마야? A의 몇 승이 1이야? 0. 0입니다. 알겠죠?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거 이해는 하지만 알겠죠? 판단 잘 하시고. 얘입니다. 치환할게요. 자, 치환하면 y는 t죠?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3.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이해됐어? 또 2차원수 문제. 알겠죠? 정리하는 게 조금 손이 가는 거지 이제. 근데 연산 아직은 좀 불안할 거기 때문에 버퍼링 좀 생길 겁니다. 알겠죠? 꾸준히 연습 잘 해주시고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 말인 거지. 마무리할게요. 요거 또 2차함수지. 아래로 계속 나오지 2차함수가. 꼭지점 t좌표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 그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마이너스 4까지 그지? 마이너스 4가 두 칸 높이 같을 거야. t가 마이너스 4 여기 있으면 두 칸이니까 그 높이 그대로 여기 0일 거야. 이해되겠어? 난 범위를 여기만 보는 거야. 여기는 안 볼 거라는 거죠. t가 얼마일 때 최소값이에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정답. 최소값은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이니까 뭐겠죠? 마이너스 7 나오죠. 최대값은 0을 대입한 거. 마이너스 3이 나오겠지. 상황이 되겠어? 오케이. 요게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치환형 문제들이었습니다. 쌤이 보여준 게 다예요. 다인데 함수 최대 최소 다인데 이제 여기 보셔도 알다시피 그죠? 저렇게 로그식의 모양을 많이 건드리긴 할 겁니다. 산수 잘하라고 하겠지. 그런 문제니까 프린트는 뭐 여기 답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체크해 봐. 됐어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뭐 남았어? 방정식의 풀이와 부등식의 풀이를 하러 가야 되겠지, 그지? 자 방정식의 풀이도 하나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39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방부를 다 하나씩 보여줄게. 방정식 보여줄게. 지수과 하나, 오복과 하나. 뭐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요. 169번에 3번. 169번에 3번이야. 딱 보자마자 치환하는 거 알겠죠? 이 4의 x승과 2의 x승 있잖아, 그렇지? 그럼 너네가 연습장에 처음에 그 문제 쓸 때, 그 3번 문제 쓸 때 이렇게 써요. 4의 x 플러스 1승이잖아. 플러스 1승 분리시켜야 돼, 치환하려면. 그래서 4 곱하기 4의 x승, 2의 2x승. 이렇게 쓰는 게 제일 베스트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2의 2승도 분리. 4 곱하기 2의 x승. 이렇게 쓰는 거지. 아, 4가 아니구나, 2구나. 2 곱하기 2의 x승. 됐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4 맞네. 2의 2승이구나. 4. 2의 2승이야. 그렇지? 이해되겠어? 네. 마이너스 3은 0. 오케이. 이런 게 치환형입니다. 치환형이 확 티가 나죠? 누구를 t로 치환하죠? 2의 x승을 t로 치환할 겁니다. 범위 챙겨야지.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와야 됩니다. t의 범위 어떻게 돼요? t의 범위 어떻게 돼요? 0보다 큽니다. 헷갈리지 마라. 계속 보면서 풀어라. 자, 4t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그죠? 풀면 되는 그냥 알겠죠? 푸시죠. 2, 3, 1 여기 여기 마이너스 4. 그죠? 그러면은 2t 플러스 3 2t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지. t가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t의 범위가 있었어. 이게 답이 돼야 안 돼? 안 돼. 없애줘야 돼. 딱 걸러줘야 돼. t는 2분의 1이야. 자 잠깐만 답에다 2분의 쓰면 안 돼. 왜냐면 봐봐. 이번에 우리가 함수의 최대치수는 함수 값은 y 값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x에 대한 식을 치환하니까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데 방정식의 실근은 x 값 구하는 거야? y 값 구하는 거야? 자 여기 y가 있어요? X값
예, 방정식 식은 이거 만족한 x 구하는 거 아니야? 여기는 y가 없어. 근데 내가 x를 치환했잖아. x를 t로 치환했잖아. 그럼 내가 구한 답은 t 값이잖아. 그럼 이거를 근이라고 보면 돼, 안 돼? 안 되지. t는 내가 만든 건지 얘는 모르잖아. 다시 바꿔줘야죠. 됐습니까?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x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x를 t로 치환하고 풀었으니까 다시 돌아가야지. 상황이 이해가 돼야 돼. 그러면 t가 2분의 1인 게 답이니 원래 t가 뭐였는데 2의 x승이었잖아. 이 문제의 답은 2의 x승이 2분의 1 되는 x를 구해야 돼. 마지막으로. 요건 하나의 비교형이죠. x는 얼마 됐어? 마이너스.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2분의 쓰면 안 됩니다. 이 상황의 중심을 잘 이해하고 끌고 와야 돼. 부등식 마찬가지입니다. 부등식 하나 해볼게요. 170번을 1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싹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170번이 1번입니다. 자, 171번 보시면 얘도 치환형인 거 바로 느껴지지? 네. 그러면 연습장 이렇게 쓰자. 2의 마이너스 2승이 4분의 1이잖아. 그 앞을 빼면 4분의 3의 2의 2x승 이해돼? 2의 마이너스 2승은 4분의 1이니까 앞으로 빼면 4분의 1 곱하기 3이니까 4분의 3. 그지? 이런 거 이제 생각을 잘 하고 마이너스 거기 가운데 있는 놈도 2의 마이너스 1승이 있으니까 그치? 그거 빼면 2분의 1에 2의 x승 이해되겠지?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부등식 문제입니다. 됐어요? 분수가 많으니까 이거 분수부터 없애. 이거 기본 정리부터 해야지. 4를 곱하시죠. 곱하면 3 곱하기 2의 2x승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승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식은 일단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치환형인 거 아시겠죠? 2의 x승을 t로 치환합니다. t의 범위는 그렇죠. 보다 크답니다. 자, 바꾸면 3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하겠습니다. 3, 1, 1, 1 여기 마이너스 오케이? 3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여기서 중요해. 잘 봐. t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맞죠? 근데 봐. t는 0보다 큰 놈이야. 그지? 그러면 요게 연립분식이야. 쉽게 말하면 이거는 당연한 말 아닙니까? t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는 당연한 말이잖아. 결국 여기서 나온 답은 0보다 됐을까요? 0보다 크고 이렇게 되긴 하는데 알겠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자. 일단 봐봐. 답이 이건데 t는 0보다 큰 범위를 갖고 있으니까 합쳐버리면 이게 답인데요. 그죠? 이걸 답에 쓰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왜냐면 x의 범위가 아니잖아. 바꿔줘야지. 여기서 잘 들어야 돼. 그러면 바꿔주면 0보다 크고 2의 x승이 1보다 작거나 얘를 푸는 거잖아. 이해했어요? 자, 얘는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모든 실수예요. 요거 이제 모든 실수라고. 왜 x에 뭘 넣든 얘는 항상 0보다 커. 이건 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건 그냥 없어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래서 얘만 풀면 된다고. 여기 잡혀 있어요 딱 이렇게. 그러면 얘만 풀면 2의 x승이 1은 2의 빵승이니까 이 말인 거죠. 풀어내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이래서 부등식엔 저런 기본적인 범위가 개입되다 보니까 약간 헷갈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요 방금 전에 얘기한 요 이야기를 좀 잘 기억해서 이게 적용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만약에 봐봐 2의 x승을 t로 치환했는데 t의 범위가 만약에 2부터 8까지라고 나왔어.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돼. 왜? 어차피 0보다 큰 게 맞으니까. 그러면은 2보다 크고 나왔고 2의 x승이 8은 2의 3승이니까 2의 1승 그죠? 미치 1보다 크니까 떼면 된단 말이야. 답이 그냥 나와요. 오케이? 근데 방금처럼 t가 양수인 범위에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와버리면 애들이 많이 헷갈린단 말이야. 그럼 봐. 1차적으로는 0보다 크고 t가 8보다 작거나 같다 되지만 다시 바꿨을 때 2의 x승이 8보다 작거나 같다가 2의 3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데 이쪽은 푸는 얘기가 아니야. 당연한 말이라서 이거 없애버리면 돼. 무시해도 됩니다. 알겠죠? 당연한 말이니까 요거만 푸는 거지. 답은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야.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수 나올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x가 앞에 있으면 무조건 빼고 부르는. 그렇죠. 이게 치환이. 근데 그걸 외운다기보다는 이걸 풀어내는 과정에서 네가 이 과정이 이해가 다 돼버려야 돼. 어차피 외워버리면 나중에 로그랑 또 엉켜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고 있어. 알겠지? 그냥 이거를 풀면 범위가 있었으니까 이 말이 답인데 그럼 다시 바꿔주면 얘를 푸는 거잖아. 이 부등식의 답이 이거라는 걸 이해해야 돼 사실. 뭐 여기 0이 있는 거 무시해도 돼. 이렇게 외우면 안 돼. 네가 이해가 돼버려야 돼. 알겠지? 이게 지수식에서만 적용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알겠죠? 여기 암기로 가버리면 나중에 완전 엉켜버립니다. 자 이제 로그 쪽도 한번 보여드리죠. 로그 쪽에 또 치환형의 방정식과 부등식을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그 쪽 가시면요. 178번에 2번 갈게요. 2번. 이게 요것도 이제 하나의 팁으로 요거 적어놓을 필요가 있는 팁으로 A의 X승과 A의 마이너스 X승과 상수항 있는 거 라든지 아니면 로그 AX와 로그 XA와 상수항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치환이긴 해요. 뭐 기본형이 아니었으면 적어놓지 않았지만 이거 왜 그러냐면 봐봐. 내가 얘를 t로 치환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 t분의 1 되겠지. 그럼 이게 보통 방정식 부등식 많이 나오거든? t 곱해버리면 이제 2차원식 돼요. 2차원식. 얘도 얘를 t로 치환하면 얘가 t분의 1인 거 알겠어? 또 t 곱해버리면 2차원식 나온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요건 기본형이지만 얘는 장난을 칩니다. 알겠죠? 이 역수 모양으로. 그래서 선생님 요건 장난치 문제로 갈게요. 178번이 2번. 치우고요. 178번이 2번입니다. 딱 두 개만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합시다. 자, 178번의 2번을 보시면 로그 3x 마이너스 이번에는 봐봐 81이 3의 4승이지? 내려 4 곱하기 로그 x의 3이야. 이 치환형이니까 올려놓으면 더 도움이 안 되는 3이다 간다. 상황 이해했어 여기까지? 자 이걸 보고 쌤 이거는 제곱이 없는데요 라고 느껴지지만 이건 치환으로 가야 돼. 비교 형태는 못 풀어. 비교 형태가 되려면 로그 A의 몇, 로그 A의 몇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치환 문제입니다. 자 누굴 치환하냐?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로그를 t로 치환하면 범위는요? 모든 실수. 따로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풀면 돼요. 얘는 t 마이너스 얘는 t분의 4 이랬어? 3이 되겠지. 양변에 t부터 곱해야지. 분수를 두고 풀 수 없으니까 곱하면 t제곱 마이너스 4는 3t. 이거 그냥 풀면 돼. 풀면 넘기면요.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인수분해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1이 0 t는 마이너스 또는 4 이랬어요. 얘가 답이야? 아니죠. x로 넘어가야지 다시. 로그 x에 로그 3에 x가 마이너스 1 되거나 4가 되는 거니까 x를 구할게요. 3의 마이너스 1승이 x냐 3분의 1이죠. 3의 4제곱이 x야 81이죠. 답은 2개입니다. 이해되겠어? 이렇게 푸는 게 치환형입니다. 자 로그 부등식도 마지막으로 하나 풀고 오냐시죠. 로그 부등식입니다. 182번으로 볼게요. 182번 치울게요. 182번입니다. 그러면서 복습도 하나. 오늘 마지막 문제. 이 벌레벌레 와서 고생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3 플러스 로그 2a 식이 좀 길죠? 로그 2a의 x제곱 플러스 2의 1 플러스 로그 2a의 x 더하기 1은 0.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해서 나왔어. 아 이거 우리 정리 안 했구나. 간단하게 오늘 이거 하나만 정리합시다. 이거 일단 다음 시간에 자세히 정리해 줄 건데 지금 간단히 던져놓을게. 이게 판별식이 필요한 문제인데 판별식이 뭐냐면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를 판별할 수 있는 식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판별식은 d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b 제곱 마이너스 4의 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본 적 있어 없어? 2b-x 더하기 c 본 적 있어도 기억이 안 나겠죠. 판별식은
그대 공식을 얼마 전에 배웠는데 판별식은 4분의 D가 씁니다. B-제곱 마이너스 AC를 얘기하는 거. 알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의 그 판별식 D나 짝 쓸게. D나 4분의 D에 부호를 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표현 쓸게요. 그 플러스냐 0이냐 음수냐 가지고 알겠죠? 실근의 개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판별식 양수면 실근이 2개, 0이면 1개, 예, 개수야 1개, 음수면 1개. 라는 소리인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왜 그 근의 공식 구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기억납니까? 근의 공식. 이거 근을 구하는 공식이었죠. 그죠? 그럼 봐봐. 이 판별식은 루트 안에 있는 얘를 판별식이라고 보거든? 얘를 D라고 본다는 거야. 이 루트 안에 이 자식이 양수면은 얘가 루트 안에 양수면 실수잖아, 그렇지? 그럼 실수인 게 1개, 2개 있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갖는 게 맞죠. 근데 얘가 보면 봐봐. 판별식이 양수면 실근이 2개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야. 이해했어? 근데 만약에 얘가 0이 돼버리면 뿔마가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실근 몇 개인 거야? 1개인 거죠. 이거 중근이라고 불러. 알겠지? 그건 나중에 정리하고 실근 1개인 거야. 그럼 만약에 D가 음수가 돼버리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버리면 그거는 우리가 허수라고 불러. 저번에 정리했지만 허수. 실근은 없는 거야. 실수근이 없다고. 이거 허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데 허근은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음수면 실근이 없는 거야. 실수근은 안 나오는 거지. 이해되겠어? 즉 질문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냐라고 묻는 건 판별식의 이 부호를 따지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럼 봐. 요 내용만 간단히 정리해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무슨 말이야? 판별식이 0보다 어떤 성질이에요? 0보다 판별식이 음수면 루트 안이 음수가 되는 거니까 허수가 되는 거라서 실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럼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되겠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도 근과 계수처럼 엄청 많이 나올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요구하는 건 판별식의 부호를 따져봐라 이런 메시지인 거야. 알겠죠?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해라 그 말인 거죠. 알겠습니까? 자, 판별식이 뭐라고 우리가 배우는 근의 공식의 루트 안에 있는 그 식이야. 이렇게 외우면 돼. 알겠지? 자, 얘는 근데 여기 짝수죠? B-가 1 플러스 로그 2A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판별식도 짝수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얘를 풀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써볼게요. 자, 짝수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루트 안에 있는 거. 얘 제곱 1 플러스 로그 2의 A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A고 이게 C야. 그죠? 마이너스 얘 3 플러스 로그 2의 A가 0보다 크게 되는 값을 구해라 이 말인 거죠. 이해되겠어? 네. 자, 전개하고 치환도 되지만 어차피 치환 문제라는 거 이해됩니까? 로그 A 전체 제곱 나올 거 아니에요. 전개하면. 그렇지? 치환을 하고 하는 게 더 쉬울 거야. 치환할게요. 로그 2의 A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오케이? 범위 나왔나? 자, 로그를 치환하면 범위 나왔나? 네, 쌤이 질문한 모든 실수는 범위에 따라 없다는 거죠, 그렇죠? 쌤이 질문하면 체크를 하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머릿속에 암기는 안 돼 있을 거기 때문에 괜찮으니까 보고 자꾸 보고 되겠죠? 확실하게 그럼 봐. 1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이거 표현도 그냥 알겠죠? 방문하시죠. 자, t 제곱 플러스 2t 더하면 플러스 t 1 마이너스 2 0보다 크다. 오케이? 인수분해 하면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1 0보다 크다. 자, 0보다 크다는 바깥쪽입니다. 사이가 아니라 t가 마이너스 2보 작거나 t가 1보다 크다. 얘가 답이야. 아, 답은 아니죠. 얘가 일단은 그 t의 범위야. 답을 구하려면 다시 a로 바꿔야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봐봐. 로그 2에 로그 2 맞나? 2의 a 마이너스 작거나 로그 2a가 이거 풀어야 되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비교형이잖아 다시. 그치? 마이너스 2를 로그 2에 4분의 1이라고 써야 돼. 그래야 뺄 거 아니야.
여기 1도 로그 2에 2라고 써야 돼. 자, 갑니다. 봐. 떼면 A는 4분의 1로 작거나, 그지? 떼면 A는 2보다 크면 된다. 요렇게 써서 많이 틀려요. 자, 뭐가 잘못됐냐면 이게 하나의 비교 형태지. 로그 부등식, 방정식의 비교 형태 풀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다? 진수 조건. 0보다 크다 보다. 진수니까. 알겠어? 그래서 요거를 많이 놓칩니다. 알겠습니까? 답은 이거다라는 거. 이해되겠어? 그래서 오늘 치환을 이용한 지수과 함수를 다루는 방식을 오늘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고생했습니다. 자, 이거 잘 정리해 놓으시고 그 숙제는 여기 어디냐? 숙제는 비교형도 제대로 안 풀었지. 다음 시간에는 풀이 위주로 가야 된다. 118번부터 비교형부터 딱 복수부터 꼭 하고 와야지. 안 푼 거 다 당연히 풀어오시고 118번부터 요걸 좀 먼저 해봐. 앞에 지수로 이제 그 복수만 하고 그만하고 183번까지. 알겠지? 118번부터 183번까지 다 해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 많았다. 복습부터 꼭 해라. 알았어.